찍는다고? 갑자기 다들 긴장되게. 연봉 협상 성공하셨나요? 아니? 내가 할 말이 아닌데. 시작? 시작! 안녕하세요. 직장 동료입니다. 네, 오늘은 외국계 면접을 어떻게 진행되는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전체적인 면접 프로세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원 방법에 대해서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개별 기업의 커리어 사이트가 제일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공고가 올라오는 편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링크드인을 많이 사용했어요. 요새 링크드인이라고 합니다. 한국어로. 네. 링크드인을 많이 활용했었는데요. 기업들 페이지에서 직접 올리시기도 하고, 두 번째는 채용 담당자 통해서 연락이 오기도 합니다. 링크드인에 레주메 잘 정리해서 업로드해 주시면 메시지가 다양하게 오고, 이제 메시지 주신 분들 통해서 회사에 연락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링크드인에 그 채용 담당자 분들하고 친구를 맺어 놓으면 그들이 공고를 올릴 때가 있어요. 공고들 눈여겨보고 원하는 포지션이 있으면 그분들의 이메일로 지원서나 지원 동기에 대해서 보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국내에 많은 잡 사이트입니다. 저는 그냥 구글이나 네이버에 다 검색을 해봤던 것 같아요. 취업 관련 사이트, 구인구직 사이트 다 검색해서 사람인, 원티드, 잡코리아, 인크루트, 커리어 등등 다 제 레주메를 업로드했고요. 원하는 포지션에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컨설팅이나 외국계, 마케팅, IT 등은 아마 네이버 카페나 다음 카페 커뮤니티가 있을 거예요. 특히 컨설팅은 그 커뮤니티에 채용 공고가 많이 올라오는 편이거든요. 최신 채용 소식을 아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지원 경로가 있으신가요? 있죠. 각 학교마다 있는 취업 지원팀에서 운영하는 취업 게시판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는 일반적인 공고도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동문 선배들이 이제 추천 채용을 하는 경우들도 동시에 있어서 자주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내부 추천하는 시스템이 대부분 외국계 회사는 존재를 합니다. 가깝게는 학교 선배, 멀게는 온라인상에서 알게 된 카페에서 쪽지를 보내본 사람, 아는 최대한의 인맥을 동원해서 그 회사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의 프로필을 얻은 후에 가능하다면 한번 만나 뵙고 추천을 부탁드리는 방법도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맥이 넓으시네요. 그렇죠? 그렇진 않은데 그냥 제가 이제 그냥 평소에 관심 있었던 기업에 다행히 이렇게 친구가 있었고 그래서 친구를 통해서 들어온 케이스인데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그냥 실제로는 잘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이렇게 링크드인을 통해서 근무하고 있는 분을 연락해서 들어온 경우도 많이 봤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저희 같은 사람도 되게 도와주려고 영상을 찍는 만큼 저희한테도 연락하시면 저희도 열심히 도와드립니다. 추천한 직원도 혜택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윈윈이라서 같이 좋은 일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인맥이 짧아서 직접 지원을 해서 들어왔고요. 아는 사람 없다고 주저하지는 마시고요. 직접 커리어 사이트에서 지원을 하시면 리크루터 통해서 연락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그 다음에 면접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면접 절차를 말씀을 드리자면 추천 채용으로 진행을 하셨건 혹은 일반 공고로 진행을 하셨건 지원자 레주메를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이후에 레주메를 채용팀에서 이제 스크리닝 작업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회사에 맞는지 그 해당 지원한 직군에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고요. 그 절차를 지나게 되면 본격적으로 이제 인터뷰 프로세스가 진행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채용팀에서 연락을 해서 이제 어떤 기본적인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는지 그 지원자의 특성은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파악을 하는 작업이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주로 생겨나는 추세인 것 같고요. 그 단계를 통과하시게 되면 직접 함께 일할 실무진과 면접을 거치게 되고 이 과정은 크게 회사에 따라서 보통 한 3단계 정도 거치는 것 같고 적게는 1단계도 있고 많게는 5단계까지 이렇게 다양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면접을 보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첨언을 드리자면 단계별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간급 매니저부터 시작해서 좀 더 위로 팀의 리더분이나 기업의 리더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요. 크로스 펑셔널 이렇게 말을 하는데 다른 팀에서도 이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체계를 가진 회사도 있습니다. 외국계 회사는 외국계 본사까지 지원자의 채용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되는 일종의 커미티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 지원자를 뽑고자 한다라고 하는 결정을
올리게 되고 글로벌 팀에서 그 결정을 승인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채용 절차가 완료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합격이 되면은 그다음 네. 어떤 절차가 또 존재하나요? 네, 가장 기대되는 부분이죠. 합격했다! 합격을 하면 네. 당장은 굉장히 기분이 좋지만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연봉 협상이라는 네, 크나큰 관문이 생기는데요. 설레는 관문이죠. 전 설레지 않아요. 그런가요? 네. 보통은 회사에서 먼저 오퍼를 줍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연봉에 어떤 복지 혜택이 있는지를 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연봉 대비해서 충분한 인상이 있는지 다른 회사를 합격을 하셨는데 그 회사 대비해서 적절한 수준인지를 이제 판단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 절차로 넘어가셔야 돼요. 적절한 연봉을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몇 퍼센트 인상을 생각하고 가야 하나요? 라고 하는데 연봉 협상의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이 정도 수준의 연봉을 받아야 된다는 근거인 것 같아요. 하나의 회사에만 합격하셨을 경우에는 벤치마크로 삼을 연봉 기준이 전 회사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려울 수 있는데 만약에 여러 회사에 합격을 한 경우에는 가장 높은 수준의 연봉으로 협상을 해보시는 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연봉 협상을 한다고 정말 연봉이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연봉 협상에 실패를 했던 케이스여서 굉장히 협상을 못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미 내부적으로 연차나 수준을 고려해서 정한 거라서 그 이상을 주기가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라서 거절을 당하시더라도 너무 크게 겨냥치 마시고 이제 그래도 내가 해볼 만큼 해봤다 라고 하고 서명을 하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네. 정말 해볼 만큼 해봤다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기존의 회사에서 연봉이 이제 인상 직전 단계에 있어서 이전 회사에서 내가 평균적으로 뭐 X%가 올랐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X%가 오를 거야 라고 하면은 이를테면 뭐 100만 원이 오른다 라고 하면은 100만 원 정도는 더 오를 거로 예상되니까 내 연봉이 5천만 원이었으면 5,100만 원 수준의 연봉으로 나를 고려해줘 정도의 이야기를 함께 하면서 협상을 했던 것 같고 그게 조금 이제 먹혀 들어갔던 것 같아요. 최대한 근거를 많이 만드셔서 좋은 협상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번 협상에는 성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신이 없네요. 그 이후에는 이제 시기를 결정해야 합니다. 퇴사를 언제 할지, 그 다음에 입사를 언제 할지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이 또한 굉장한 협상의 부분이에요. 저는 이제 전 직장에 퇴사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내가 생각하는 퇴사 시점 기준으로 한 달 전에 미리 말씀드리는 거는 약간의 예의라고 생각해요. 보통 아마 2주 정도는 필수로 지켜주시면 좋고요. 저는 4주 전에 말씀드렸는데 보통은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 이런 오퍼를 주면 남겠니? 이런 절차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게 한 1, 2주가 걸려요. 그래서 그래 가 라고 할 때가 한 셋째 주 정도 돼서 저는 한 2주만 휴가를 얻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하게 됩니다. 갈 회사에 최대한 입사 시기를 늦추고 그 다음에 퇴사 시기를 빨리 하시면 중간에 이제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이 휴가를 떠날 수 있고요. 이렇게 길게 휴가를 갈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직하는 시점을 활용하시길 너무 권장드리고 어차피 떠나보내야 되고 어차피 이쪽에선 받아줘야 하는 상황이라서 시기는 최대한 협상할 수 있는 만큼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기간은 한 달이라는 점을 그냥 알고 계시고 한 달에서 뭐 좀 더 많게 혹은 적게 이렇게 개인의 선택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점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떠나는 회사에 너무 갑자기 이렇게 이별을 통보하는 거는 예의가 아닌 것처럼 받아들여질 수가 있으니까 통상적으로 한 달인 점을 기억하고 입사 퇴사 시기를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뭐 드릴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취준생 분들한테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일단 많이 지원해라 라고 말씀을 드려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채용 시장은 확률 싸움입니다. 여러분의 스펙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고 해도 인터뷰 그 당일 그 리크루터와의 케미 그리고 그 인터뷰어의 케미는
사실은 운도 많이 따라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지원하시고 처음 그 풀을 넓혀 놓으셔야 그 다음에 이제 리크루터 통해서 합격하고 그 다음에 뭐 인터뷰에서 합격하고 이렇게 점점 확률이 줄어가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지원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터뷰를 하면 할수록 늘기 때문에 연습도 되고, 그래서 정말 가고 싶은 회사는 좀 마지막 쪽에 지원을 해놓고 미리 하순위 회사들을 먼저 면접 보면서 예열시킨 다음에 진짜 면접을 본다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고, 협상 측면에서도 내가 이런 회사에 이미 합격했다 라고 하는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협상에서도 되게 유리한 위치에 앉을 수 있으니까 여러모로 많이 지원하셔서 더 많은 기회를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합격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안심하지 말고 계속 지원하고 있는 게 정신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나중에 연봉 협상할 때도 좋은 근거 자료가 될 수 있거든요. 합격 사실을 알 때까지는 계속 지원을 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너무 아쉽네요. 아 그래요? 더 얘기하고 싶나요? 지금 몇 분인데?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네.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이렇게 문의 주시면 저희가 대댓글이나 영상으로 피드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말을 이렇게 못하니. 아, 힘들어. 다리 저려. 너무 다리 아파. 다리 저려.